궁에서 사약을 받던 날이었어요. 살아있는 자의 목이죠. 그 여인은 분명 죽었죠. 그런데 3일 뒤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궁은 무너지기 시작했죠.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1.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난 날이었죠. 차디찬 바람이 궁궐 담장을 타고 스며들던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도 뜨지 않은 시각, 검은 옷을 입은 내시들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궁 안은 숨소리조차 삼켜야 할 만큼 고요했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과 공포가 흐르고 있었죠.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연하였죠. 한때는 임금의 총애를 받던 여인이었고 누구보다도 조심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신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어요. 연하는 무릎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끝내 눈물을 보이지는 않았죠. 이미 모든 것을 받아들인 사람처럼 담담해 보였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그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렸죠. 시간이 되었습니다. 4시의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무겁게 가라앉았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죠. 그저 정해진 운명을 기다리는 시간만이 흐르고 있었어요. 4시의 손에는 작은 쟁반이 들려 있었어요. 그 위에는 흰 사기잔 하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검은 액체, 사약이었죠. 연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잔을 바라보았어요.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상할 만큼 고요했죠. 전하의 명이옵니다.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죄를 묻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내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지운 채 고개를 숙였죠.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사옵니다. 그 말에 연하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비웃음 같기도 체념 같기도 한 그런 미소였죠. 밝혀졌다고요? 그녀는 사약이 담긴 잔을 손에 들었어요.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끝내 놓지 않았죠. 그렇다면 참으로 공정한 세상이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묘하게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연하는 잔을 입술에 가져갔어요. 억울하십니까? 내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그 질문에 연하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어떤 결심 같은 것이 담겨 있었어요. 억울함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죠.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죠. 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울렸어요. 짤그랑. 연하의 몸이 천천히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그 순간 아무도 몰랐어요.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녀는 분명 죽었어야 했죠. 연하가 쓰러진 그 자리에는 아직도 사약의 쓴 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방 안에 있던 이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사약을 마신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요. 내시는 조심스럽게 연하의 숨을 확인했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죠.
궁궐의 법도는 냉정했어요. 죽은 자에게 더 이상의 관심은 없었죠. 연화의 시신은 곧바로 거적에 쌓여 궁 밖으로 옮겨질 준비가 되었어요. 이름도 지위도 흔적도 모두 지워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날따라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연하를 처리하라는 명을 받은 이는 평소와 다른 사람이었죠. 낯선 사내 하나가 시신을 거두러 왔어요.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죠. 그저 묵묵히 연하의 몸을 들어 올렸어요. 서둘러라. 날이 밝기 전에 끝내야 한다. 4시의 재촉에도 그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더 불길했죠. 궁궐의 뒷문이 열렸어요. 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연하의 몸은 그렇게 궁을 떠났어요. 그 누구도 배웅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았죠.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요. 그런데 궁을 벗어나 한참을 걷던 그 사내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변을 살폈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거적에 쌓인 연하의 몸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그의 손이 망설이듯 움직였어요. 그리고 거적을 걷어냈어요. 창백하게 식은 얼굴, 움직임 없는 몸, 누가 봐도 이미 죽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사내의 눈빛은 달랐어요. 확신에 찬 눈이었죠. 그는 품속에서 작은 병 하나를 꺼냈어요. 아주 오래된 듯한 낡은 약병이었죠. 뚜껑을 열자 독특한 향이 퍼졌어요. 쓴 듯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냄새였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죠. 그는 연하의 입을 벌리고 그 약을 조금씩 흘려 넣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아주 조심스럽게요.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긴 침묵이었죠. 그 순간 연하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내의 눈이 번쩍 뜨였죠. 그리고 다시 몇 방울을 더 넣었어요. 버텨내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간절해졌어요. 잠시 후 연하의 가슴이 아주 희미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어요. 숨이었죠. 끊어진 줄 알았던 숨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어요. 사내는 그 모습을 확인하고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역시 맞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죠. 하지만 그 미소는 기쁨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맞아떨어졌다는 확신의 표정이었어요. 그는 다시 거적을 덮었어요. 그리고 연하를 조심스럽게 업었죠.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분명한 건 연하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녀의 죽음은 누군가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3.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연하를 업은 사내는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짙은 안개가 깔린 깊은 산속이었죠. 새벽빛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지만 그곳은 여전히 어둡고 축축했어요. 그의 걸음은 빠르면서도 조심스러웠죠.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한참을 올라가자 허름한 초가집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버려진 집처럼 보였지만 문 앞에는 희미하게 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사내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어요. 끽. 문 안은 약재 냄새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말린 풀과 뿌리들이 걸려 있었고 작은 화로에서는 은은한 불이 타고 있었죠. 누군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분명했어요. 스승님, 사내가 낮게 불렀어요. 잠시 후 안쪽에서 한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죠.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어요. 그는 연하를 한번 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말은 짧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사내는 연하를 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노인은 곧바로 움직였어요. 연하의 눈꺼풀을 들어 올리고 맥을 짚고 숨결을 살폈죠. 그 손길은 매우 익숙하고 침착했어요. 사약을 마셨군.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섞여 있었죠.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실의 사약은 죽이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살릴 수도 있는 독이기도 하다. 그 말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죠. 사내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입니까? 노인은 잠시 연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미 반쯤은 돌아왔다. 그 말과 동시에 연하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숨이 조금 더 또렷해졌죠. 하지만 여전히 의식은 없었어요. 노인은 약재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말린 뿌리를 잘게 부수고 끓는 물에 넣어 진한 탕을 만들었죠. 그 향은 강하고 쌉싸름했어요. 이 여인은 단순히 살려서는 안 된다. 노인의 말에 사내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이십니까? 노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죽은 자로 남아야 한다는 뜻이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죠. 사내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그렇다면 그래야만 진실에 닿을 수 있다. 노인의 말은 단호했어요. 그 순간 연하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떨렸어요. 사내와 노인의 시선이 동시에 그쪽으로 향했죠. 그리고 연하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열렸어요. 흐릿한 시선, 초점 없는 눈동자. 하지만 분명히 살아있는 눈이었죠. 여긴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내는 숨을 멈췄어요. 노인은 조용히 다가가 연하를 내려다봤죠. 죽음의 끝자락이다. 그 말에 연하의 눈이 조금 더 흔들렸어요. 저는 죽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노인은 짧게 대답했죠. 세상은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은 곧 연하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었어요. 연하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혼란, 두려움 그리고 서서히 떠오르는 기억, 사약, 내시,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감정이 스쳤어요.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은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죠. 노인은 조용히 돌아섰어요. 살아남은 자만이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연하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눈빛에는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어요. 어딘가 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었죠. 그날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눈을 떴어요. 그리고 동시에 세상은 아직 모르는 진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했죠. 그녀는 죽은 사람이 되어야만 했죠. 연하가 눈을 뜬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직 몸은 제대로 가누지 못했지만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죠.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던 처음과 달리 이제는 주변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초가집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바람소리, 약 끓는 소리, 그리고 가끔 들려오는 산새 울음뿐이었죠. 그 고요 속에서 연하는 누워 있었어요.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지만 머릿속은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었죠. 사약을 마시던 순간, 내시의 표정, 그리고 그날 마지막으로 마주했던 사람, 중전마마.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식어갔죠.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이 자리까지 몰아넣은 사람이 누구인지요. 기억이 돌아오셨습니까? 문득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연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담담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분노가 담겨 있었죠. 사내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연하의 곁에 앉았죠. 그렇다면 더더욱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연하의 눈이 그를 향했어요. 무슨 뜻인가요? 사내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궁에서는 모든 것이 정리되고 있을 겁니다. 그 말은 곧 연하의 죽음이 이미 완전히 처리되고 있다는 뜻이었죠. 기록도 이름도 전부 지워질 겁니다. 연하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어요. 그게 그들이 원하는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살아계셔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죠. 살아있어서는 안 된다니요. 연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살아있으면서 죽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내의 말은 분명했어요. 그래야만 그들이 방심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연하는 그 말을 곱씹었죠. 그리고 희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는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사내의 눈빛이 처음으로 또렷해졌어요.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이름도 신분도 모두 버리고요.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죠. 아니,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때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버리지 않으면 되찾을 수 없다. 그는 언제부터 들고 있었는지 문가에 서 있었죠. 연하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노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지금의 너는 이미 죽었다.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죠. 살아남고 싶다면 죽은 자로 남아라. 연하의 숨이 잠시 멎은 듯 했어요. 그녀의 시선이 흔들렸죠. 하지만 곧 다시 단단해졌어요. 좋아요. 아주 조용한 대답이었어요. 죽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그건 체념이 아니라 결심이었죠. 대신 연하의 눈이 천천히 빛났어요. 반드시 돌아가겠습니다. 그 말에는 단 하나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복수? 그리고 진실. 사내는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하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아직 힘이 부족해 흔들렸지만 끝내 포기하지 않았죠. 그 순간 더 이상 궁의 여인 연하는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건 죽음을 넘어선 사람,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 태어난 존재였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죽은 여인은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죠. 연하가 몸을 일으켜 앉을 수 있게 된 건 그로부터 닷새 뒤였어요. 아직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궁 안에서 숨죽이며 살던 여인의 눈이 아니었어요. 그 눈에는 살아남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결심이 담겨 있었죠. 노인은 그녀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이른 아침 산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풀잎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죠.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어요. 숨을 크게 들이켜라. 노인의 말에 연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어요. 차갑네요. 살아있다는 증거다. 짧은 말이었지만 묘하게 깊게 와닿았죠. 연하는 그 말을 조용히 되새겼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건 더 이상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죠. 그때 사내가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옷가지가 들려 있었죠. 입어보십시오. 연하는 그 옷을 받아들었어요. 거칠고 색이 바랜 평민의 옷이었죠.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아무 말 없이 옷을 갈아입었죠. 비단 대신 거친 배, 화려함 대신 소박함. 거울은 없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이름도 바꾸셔야 합니다. 연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희미하게 떠오르는 햇살이 눈에 들어왔죠. 이름이라. 그녀는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연하는 죽었으니까요. 그 말에는 미련이 없었어요. 정말로 내려놓은 듯 했죠. 잠시 생각하던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소연? 사내가 되물었죠. 소연이옵니까? 연하 아니, 이제는 소연이라 불린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작을 소, 이어질 연.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끊어졌던 것을 다시 잇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단순한 이름 이상의 의미였죠. 사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좋은 이름입니다. 그 순간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름만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다. 연하, 아니 소연의 시선이 그를 향했어요. 몸도 말투도 숨쉬는 법까지 바꿔야 한다. 노인의 말은 냉정했어요. 궁의 여인은 이미 죽었으니까. 그 말은 곧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소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소연의 훈련이 시작됐어요. 걷는 법부터 달랐어요. 궁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이제는 달랐죠. 발을 끌지 마라. 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땅을 딛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걸어라. 소연은 몇 번이고 넘어졌어요.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이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그 과정을 반복했죠. 말투도 바뀌어야 했어요. 그리하옵니다가 아니다. 사내가 지적했어요. 그냥 그래요라고 말해 보십시오. 소연은 잠시 입을 다물었어요. 입에 붙지 않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래요. 어색했지만 분명히 바뀌고 있었어요. 하루, 이틀,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되어갔어요. 손의 움직임, 시선, 말투, 모든 것이 변해갔죠.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그녀의 눈, 그 안에 담긴 진실을 향한 의지, 그리고 복수. 그날 밤 혼자 남은 소연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죠. 기다리세요.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곧 돌아갈 테니까요.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다른 이름으로,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6. 궁궐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있었죠. 연하가 사약을 받고 죽은 지 보름이 지난 시점이었어요.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죠. 늘 그렇듯 하나의 사건이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은 흘러갔어요. 하지만 그 평온은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의도적인 것이었죠. 중전의 처소, 화려하지만 차가운 공간이었어요. 그 안에 앉아있는 여인은 바로 그 모든 일을 만들어낸 사람이었죠. 중전은 조용히 차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마치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요. 정리는 끝났느냐? 그녀가 낮게 물었어요. 옆에 서 있던 상궁이 고개를 숙였죠. 예, 마마. 연화의 이름은 궁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사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였죠. 중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흔적은 남지 않았사옵니다. 짧은 대답.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중전은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딱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죠. 참으로 어리석은 아이였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차갑고 단정한 어조였죠. 자기 분수를 몰랐으니 그런 끝을 맞는 게 당연하지. 그 말에는 일말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미 모든 것을 끝냈다는 확신. 그리고 다시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 그때 상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허나 마마. 중전의 시선이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죠. 무엇이냐? 상궁은 잠시 망설였어요. 사약을 내린 날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전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이상한 점? 옛 시신을 처리한 자가 평소와는 다른 사람이었다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살짝 변했어요. 중전의 눈이 가늘어졌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날카로웠어요. 상궁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하급 내시 하나가 우연히 보았다고 하옵니다. 잠시 정적. 중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손가락으로 찻잔을 쓸고 있었죠. 그 움직임이 묘하게 불길했어요. 그 내시는 짧은 질문이었어요. 상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이미 처리되었사옵니다. 그 말은 곧 입을 막았다는 뜻이었죠. 중전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은 완전히 안심한 눈이 아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무언가를 의심하는 기색이 스쳤죠. 그래도 중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확인해야겠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그날 시신을 옮긴 자의 행적을 모두 조사하라. 상궁의 몸이 움찔했어요. 예, 마마. 그녀는 재빨리 물러났죠. 문이 닫히고 중전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그 한마디는 확신이 아니라 의심이었죠. 그녀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약은 확실한 죽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마치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요. 그 순간 바람이 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촛불이 흔들렸죠. 중전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일그러졌어요. 그녀는 그 그림자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다물었죠. 궁궐은 여전히 평온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 아래에서는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죠. 죽은 줄 알았던 여인. 그녀의 존재가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드러나려 하고 있었어요. 7. 죽은 여인을 찾기 시작했죠. 중전의 명이 떨어진 다음 날부터 궁궐 안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조용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특히 하급 내시들과 궁녀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날 시신이 사라졌다는 얘기 들었어?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파장은 컸어요. 누군가는 부정했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어요. 중전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그날 밤 중전의 처소에는 낯선 사내가 들어왔어요. 검은 옷을 입은 얼굴을 반쯤 가린 인물이었죠. 그는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부르셨사옵니다. 중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사람을 꿰뚫는 듯 했어요. 찾아라. 단 두 글자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 담겨 있었죠. 사내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무엇을 말씀이십니까? 중전의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죽은 자를.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어요. 사내는 잠시 고개를 들었어요. 확실하십니까? 그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의미심장했죠. 중전의 눈이 번뜩였어요. 확실하지 않다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어요.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찾으면 되겠사옵니까? 중전은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궁밖이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분명했어요. 시신을 옮긴 자, 그 자를 먼저 찾아라.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 받들겠사옵니다. 그는 곧바로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사라졌죠. 문이 닫히고 중전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천천히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 살아있을 리 없다. 그녀가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건 확신이 아니라 확신하려는 말이었죠. 사약이다 분명히. 그녀의 눈이 점점 흔들렸어요.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사약의 위력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죠. 그때 촛불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어요. 방 안에 바람이 스며든 것도 아닌데 불길이 일그러졌죠. 중전의 눈동자가 순간 커졌어요. 그녀는 숨을 멈춘 채 그 불빛을 바라봤어요. 마치 무언가를 본 사람처럼요.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죽었어, 분명히.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한편 산속의 초가집. 소연은 그날 처음으로 혼자 밖에 나와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걸을 수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산길을 따라 걸었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그 감각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죠. 살아있다는 느낌.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멀리 보이는 길을 바라봤죠. 그 길은 궁으로 이어지는 방향이었어요. 오고 있군요. 그녀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가늘어졌죠. 벌써 시작했네요. 그 말은 누군가가 자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잘 됐어요. 그녀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숨을 필요도 없겠네요. 그 말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였죠. 그날 한쪽에서는 죽은 자를 찾기 시작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죽은 자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추적과 반격. 두 개의 흐름이 이제 정면으로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었죠. 8. 추적은 생각보다 빨랐죠. 중전이 보낸 사내는 평범한 자가 아니었어요. 궁 안팎의 소문, 사람의 동선,
사소한 흔적까지도 놓치지 않는 자였죠. 이름도 신분도 드러나지 않은 채 움직이는 그림자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먼저 시신을 옮겼던 자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궁의 뒷문을 지키던 병사, 그 근처를 서성였던 내시들, 그리고 우연히 그 장면을 봤다는 이미 입이 막힌 자의 주변 인물들까지 하나하나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었죠. 그날 술에는 없었습니다. 한 늙은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통은 수레를 쓰는데 그날은 사람이 직접 업고 나갔습니다. 사내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혼자였느냐? 예, 혼자였습니다. 그 한마디는 확신을 더해주는 단서였죠. 사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이미 머릿속에서는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고 있었으니까요. 시신을 숨길 생각이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렇다면 멀리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죠. 눈에 띄지 않으면서 빠르게 사라질 수 있는 곳.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궁을 둘러싼 산들을 바라봤죠. 산이다. 짧은 결론이었어요. 그날부터 산을 뒤지는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겉으로는 약초를 캐는 상인, 나무를 하는 나그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것을 찾고 있었어요. 죽은 여인. 하지만 산속의 초가집에서도 그 움직임은 이미 감지되고 있었어요. 사내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왔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상황은 충분히 전달됐죠.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몇 명이죠? 확인된 것만 셋. 더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인도 이미 알고 있었던 듯 말없이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죠. 생각보다 빠르군. 그의 말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긴장이 담겨 있었죠.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이제는 몸이 제법 가벼워졌어요. 움직임에도 망설임이 없었죠. 도망치진 않겠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사내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죠. 지금 상태로는 압니다. 소연의 말이 그를 끊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 기회예요.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쫓기는 입장이 아니라 이용해야죠.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소연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하나를 일부러 흘릴 겁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죠. 미끼. 사내의 표정이 굳었어요. 위험합니다. 알아요. 소연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직접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죠. 중전. 그녀를 끌어내기 위한 수였어요. 노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미 마음을 정했구나. 소연의 눈이 조용히 빛났어요. 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죠. 이제 숨어 있을 생각 없습니다. 그 말은 전면전의 시작을 의미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일부러 흔적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발자국, 부러진 나뭇가지, 그리고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들. 아주 교묘하게 찾을 수 있을 만큼만. 하지만 완전히 잡히지는 않게. 며칠 뒤 그 흔적은 결국 그들의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입니다. 한 사내가 낮게 말했어요. 그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 희미하게 남아있는 발자국. 사약을 마신 여인의 것이었죠. 그 순간 그들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어요. 살아있다. 누군가가 중얼거렸죠. 그 한마디는 곧바로 궁으로 전해질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반드시 한 사람에게 닿게 되어 있었죠. 중전,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살아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소연의 계획대로 정확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이제 판이 깔렸어요. 남은 건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였죠. 그 소식은 결국 그녀의 귀에 들어갔죠. 궁궐 깊숙한 곳, 중전의 처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그 침묵을 깨고 검은 옷의 사내가 무릎을 꿇었어요. 찾았습니다. 단 3글자였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죠. 중전의 손이 멈췄어요. 들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죠. 무엇을 말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긴장이 섞여 있었죠. 사내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여인 살아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았죠. 중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어디냐? 짧은 질문이었어요. 사내는 곧바로 대답했죠. 궁에서 멀지 않은 산중입니다. 흔적을 일부러 남긴 듯합니다. 그 말에 중전의 눈이 번뜩였어요. 일부러? 그녀는 그 단어를 되뇌었죠.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어요. 중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옷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죠. 그 여인 혼자인가? 사내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닙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그 말은 더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중전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역시 그녀의 입가에 아주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살아있었구나. 그 말은 기쁨이 아니라 확인된 불안에 대한 반응이었죠. 잠시 후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잡아라. 짧고 단호한 명령이었어요. 하지만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마 한 가지 더 있사옵니다. 중전의 눈이 그를 향했죠. 무엇이냐? 사내는 아주 낮게 말했어요. 그 여인이 마치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 말에 중전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기다린다? 그녀는 천천히 그 의미를 곱씹었어요. 그리고 이내 깨달았죠. 이건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사냥꾼이었죠. 자신을 끌어내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것. 중전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어요. 건방진 것.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분노가 담겨 있었죠. 감히 나를 끌어내려 해? 그녀의 눈이 차갑게 식었어요. 잠시 후 그녀는 조용히 웃었어요. 좋다. 그 한마디는 결정을 내렸다는 뜻이었죠. 그렇다면 나도 나가지. 사내의 고개가 번쩍 들렸어요. 직접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전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래야 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녀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죠. 준비해라. 그녀가 덧붙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인다. 그 말은 비밀리에 직접 움직이겠다는 뜻이었어요. 사내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명받들겠사옵니다. 그가 물러난 뒤 중전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죠.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어요. 그곳 어딘가에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살아 있었죠. 연아. 그녀가 그 이름을 처음으로 다시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아니지. 잠시 후 그녀는 스스로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는 다른 이름이겠지. 그 말은 이미 상대를 인정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반드시 끝을 내겠다는 의지였죠. 이번에는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확실히 죽여주마. 그날 쫓던 자와 쫓기던 자의 위치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이제 둘은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었죠. 산속 그곳에서 모든 것이 마주치게 될 운명이었어요. 10. 드디어 두 사람이 마주하게 되는 날이었죠. 달빛이 희미하게 산을 비추던 밤이었어요. 바람은 잠잠했고 숲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 고요 속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소연이었죠. 그녀는 산 중턱의 빈터에 서 있었어요. 일부러 시야가 트인 곳을 골랐죠.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낸 선택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숨도 고르고 있었고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긴장과 결심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오시겠죠.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 말은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잠시 후 숲 저편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바스락, 낙엽이 밟히는 소리, 여럿의 발걸음이었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 한 사람. 중전이었어요. 검은 장옷을 걸쳤지만 그 존재감은 숨길 수 없었죠. 그녀의 눈이 곧장 소연을 향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마주쳤죠. 그 순간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어요. 시간조차 멈춘 것처럼요. 살아있었구나. 중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중전을 똑바로 바라봤죠.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였어요. 그 말에 중전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기다려? 그녀가 낮게 되물었죠. 죽다 만 목숨으로 감히 나를? 소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어요. 죽다 만 게 아니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날카로워졌어요. 살아남은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었어요. 선언이었죠. 중전의 표정이 굳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주변에 숨어 있던 사내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칼을 든 자들 이미 포위된 상태였어요. 여기서 끝이다. 중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소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묘하게 여유가 있었어요. 중전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무슨 수작이냐? 그 순간 소연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작은 천 조각이었죠. 그것을 펼치는 순간 중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그건 그 천에는 분명히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문양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었죠. 중전만이 알고 있는 아주 은밀한 표식이었어요. 이걸 어디서? 중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소연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죠. 기억하시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어요. 이 문양 누가 쓰는지.
중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순간 소연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저를 죽이신 이유. 그녀의 눈이 중전을 똑바로 꿰뚫었어요. 이것 때문 아닙니까? 방안이 아닌 산속이었지만 그 긴장감은 궁궐보다 더 팽팽했어요. 중전의 입이 천천히 열렸어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당황이 스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소연의 입가에 확신의 미소가 번졌죠. 역시 그녀가 아주 작게 중얼거렸어요. 숨기고 계셨군요. 그 말은 이미 답을 들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싸움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죠. 그날 밤 칼보다 먼저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전이 가장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이제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이었죠. 10일. 그 비밀은 생각보다 훨 깊었죠. 산속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칼을 든 자들도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못했죠. 지금 이 순간 누구도 쉽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모든 시선이 중전과 소연 두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중전의 눈은 여전히 그 천 조각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손은 떨리고 있었고 호흡도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죠. 그걸 어디서 얻었느냐? 겨우 짜낸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공포가 섞여 있었죠. 소연은 천을 천천히 접었어요.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죠. 제가 가진 게 이것뿐일 거라 생각하셨습니까? 그 한마디는 결정적인 흔들림을 만들어냈어요. 중전의 눈이 번뜩였죠. 무슨 뜻이냐? 소연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시선을 옮겼죠. 중전이 데려온 사내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에게 시선을 멈췄어요.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처음부터 중전의 곁에 서 있던 자였죠. 소연의 눈이 그를 향해 멈춘 순간 그 사내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 변화는 중전도 놓치지 않았죠. 고개 들어라. 중전이 낮게 말했어요. 사내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의 얼굴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중전의 표정이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너 믿을 수 없다는 눈이었죠.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한 발짝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중전을 향해 무릎을 꿇었죠. 죄를 고하겠사옵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뒤집는 한마디였어요. 주변이 술렁였죠. 칼을 들고 있던 자들도 당황한 눈치였어요. 중전의 입이 떨렸어요. 무슨 짓이냐?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흔들림이 담겨 있었죠. 사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어요. 연하 아씨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중전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였어요. 그리고 사내의 말이 이어졌어요. 그날의 모든 일 거짓으로 꾸며졌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완전히 깨졌어요. 중전의 눈이 크게 흔들렸죠. 그게 무슨...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이미 무언가를 깨닫고 있었으니까요. 소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 저에게 씌워진 죄. 그녀의 눈이 차갑게 식었죠. 모두 조작된 것이었죠. 중전의 숨이 거칠어졌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은 설득력이 없었죠. 이미 상황은 기울고 있었어요.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증거도 모두 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중전 마마께서 직접 명하신 일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침묵이 찾아왔어요. 완전한 침묵.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죠. 중전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해줄 눈은 없었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을. 연아. 중전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불렀어요. 그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어요. 권위도 위엄도 없는 그저 한 사람의 흔들리는 목소리였죠.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이제야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그녀의 눈에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분노, 그리고 끝까지 버텨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왜였습니까? 그녀가 물었어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이었죠. 중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이 열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그녀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너지는 기색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고 있었죠. 숨겨져 있던 진실, 억울하게 짓밟혔던 삶, 그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고 있었어요. 12.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죠. 산속의 그날 밤 이후 궁궐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어요. 조용히 묻혀야 했던 진실이 결국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죠. 중전의 명으로 꾸며졌던 죄, 억울하게 사약을 받은 여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움직였던 권력의 실체까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요.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죠. 궁 안의 궁녀들, 내시들, 심지어 대신들 사이에서도 그날의 이야기는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여인이 살아 돌아왔답니다. 중전 마마께서 직접. 누군가는 믿지 않았고 누군가는 두려워했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이미 증거와 증언이 모두 드러난 상태였으니까요. 며칠 뒤 대전, 왕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거운 공기 속에서 단 한 사람 고개를 들고 서 있는 여인이 있었죠. 소연, 아니, 이제 다시 연하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죠. 그리고 그 앞에는 중전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한때 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죄인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왕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모든 것이 사실이냐? 짧은 질문이었지만 그 무게는 컸죠. 중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죠. 예.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었어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죠. 왕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리고 연하를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죠. 후회, 그리고 늦은 깨달음, 그대에게 미안하구나. 왕의 사과였어요. 하지만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도 울분도 담겨 있지 않았죠. 그저 모든 것을 넘어선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 명을 내렸죠. 중전은 폐위한다. 그 말은 이 사건의 끝을 알리는 선언이었어요. 궁 안이 술렁였죠. 하지만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이미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까요. 그날 이후 중전은 궁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연하는 다시 이름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녀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궁 안에 남지 않았죠. 모든 것이 끝난 뒤 그녀는 조용히 궁을 떠났어요. 그날 산속으로 돌아가던 길, 사내가 물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연하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오고 있었죠. 살려고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죠. 억울함 속에서 죽었던 삶, 배신 속에서 무너졌던 시간, 그리고 진실을 밝혀내고 되찾은 자신까지 그 모든 것을 넘어 이제는 진짜로 살아가겠다는 의미였어요. 노인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한 것이 담겨 있었죠. 끝났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 연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쫓기지 않았고, 더 이상 숨지 않았죠.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그리고 확실했죠. 사약을 받은 여인. 그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하지만 살아 돌아온 여인의 삶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억울하게 죽어야 했던 한 여인. 그녀는 끝내 살아 돌아와 모든 진실을 밝혀냈죠. 그리고 그날 이후 아무도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